41번부터 해야죠. 41. 상법 290조의 변태 설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받을 자의 성명, 이건 맞죠? 현물 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이에 대해서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이것도 맞죠? 액면 주식의 경우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땐 그 수와 금액, 이거는 아니죠.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양도인의 성명,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그래서 액면 주식의 경우 막 이런 변태 설립 사항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발기인 같아요. 그래서 발기인, 그래서 액면 현물 출자, 성명, 그래서 양수할 것을 약정한 양도인의 성명, 발기인, 다 사람에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액면 주식의 경우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할 때에는 그 수야 금액, 이건 사람에 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찾는 게 좋을 것 같고, 원래 다 그냥 외워야 되는 그런 건데 그냥 저 나름대로 이런 게 정답일 확률이 좀 더 높구나 라는 꼼수를 좀 부려본 거예요. 생각해 본 거예요. 자, 그 다음 42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의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액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이사에 위임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를 직접 정할 수 없다. 이거 아니죠? 이사회에 위임을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거는 주주총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위임을 했을 뿐. 그러니까 직접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주식회사.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 결의 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쵸? 한 사람이 소유하는 1인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든 없든, 그리고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한 명의 의사가 그 회사의 의사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걸로 보는 거지, 굳이 막 그런 거에 태클 걸지 않겠다는 소리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거를 정관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이거 되게 간단한 원칙, 그냥 조문인데 되게 자주 나와요, 얘도.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이사가 소집을 하는데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하는 거지, 각 이사가 소집하는 저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이 부분 높게 정할 수 있다. 이거 높게 혹은 낮게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 많거든요. 낮게 정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높게 정할 수 있다 까지만 돼요. 자, 한명회사의 설립 무효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회사의 설립 무효는 사원에 하나요? 설립의 취소는 취소권이 있는 자에 하나요? 날로부터 2년 내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는데 사원은 사원의 주소지 법원에 설립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아니죠. 사원의 주소지가 아니고 본점 소재지의 그 지방 법원에다가 설립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 설립 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 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나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간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쵸? 무효의 판결, 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대세적 효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판결 확정 전에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간의 권리 의무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 뭔가 했으면 그거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수계의 설립 무효의 소 또는 설립 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 심리하여야 한다. 수계의 설립 무효의 소, 설립 취소의 소 똑같은 게 같이 들어왔으면 그거를 묶어가지고 같이 심판하는 게 맞죠.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이거 지점은 싹 없어졌잖아요. 이번에 쌍등 이해규 저기 되면서. 근데 이거는 어쨌든 28회니까 28회 기준으로 어쨌든 판결이 확정된 때는 그거를 등기를 해야죠.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무효나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한 걸로 보고 그걸랑 유추정해가지고 청산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44번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기사항 모두 고른 것은. 유한책임은 책임이 유한하다는 소리잖아요. 책임이 유한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회사를 만들었다. 목적, 상호, 본점의 소재지, 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소재지. 맞죠? 존립기간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만약에 정하지 않았으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정했다. 그러면 올려야 된다는 거죠. 자본금의 액. 자본금도 올려야죠.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건 안 올려도 돼요. 유한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한 후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그래서 답은 4번. 자, 45번.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꼭 규정하고 있는 22조에 기하여 선 등기자가 후 등기자를 상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상호 등기의 말소 청구를 소를 제기할 수 있죠.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는데 선 등기자가 후 등기자, 만약 후 등기자가 있어. 그러면은 선 등기자는 후 등기자를 상대로 그거 빨리 취소해 라고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회사의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찜해놓는 거죠. 이 상호 우리가 쓸 거야 라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그쵸? 만약에 내가 만약에 뭐 자몽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앞에 비슷한 자몽 2호점 뭐 이런 게 들어왔어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데. 그러면은 이런 부정한 목적으로 내 저기를 똑같이 해가지고 영업으로 오인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원래 사용을 못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만약에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나는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니까 이거 빨리 폐지해 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의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거 법무사 시험에서는 많이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예전엔 좀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추정이랑 간주랑 추정을 간주로 바꿔서 나오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다른 직군 시험에는. 그래가지고 이것도 확실히 해야 될 거야. 법에 거의 다 추정이지 간주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는데 상호의 양도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악의의 제3자에는 대항할 수 있다. 양도를 등기를 안 했어요. 등기를 안 하면은 이거는 악의의 제3자는 당연하고 선의의 제3자한테도 선의의 제3자는 당연하고 악의의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없어요. 무조건 등기해야 돼요. 46번. 상법상 자기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 주식 취득이 아닌 경우 직전 결산기에 배당 간액 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 주식 취득이 아니에요. 만약에 뭐 경영권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직전 결산기 배당 간액 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이거 요즘 자기 주식 관련해가지고 뭐 입법 국회에서 막 이것저것 얘기 나오고 있죠?
배당 가능 이익으로 하는 자기 주식 취득에서 매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의 총액 한도 등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지만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로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배당 가능 이익으로 하는 자기 주식 취득에서 매수할 주식의 주식의 종류, 수, 취득가액, 총액 한도 이런 거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데 정관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익 배당으로 당연히 이사회 결의로 당연히 정할 수 있는 거죠.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로 인한 경우,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한 경우에는 배당 가능 이익과 무관하게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잖아요. 회사 합병,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이런 거를 양수로 했기 때문에 혹은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혹은 단주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기 주식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 정한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 주식 취득이 아닌 이상 지체 없이 주식 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주식 실효의 절차를 지체 없이 밟아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은 없어요. 이거는 회사의 재량에 맡긴다고 하고 있어요. 자기 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지 않는 자기 주식 취득은 당연히 무효이다. 그렇죠.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자기 주식을 마구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회사가 이제 개인의 저기 아래 놓인다거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강화된 규정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음법 및 수표법사,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의 비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환어음은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을 적고 약속어음은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을 적는다. 환어음은 일정한 금액을 내가 줄게. 근데 이걸 위탁하는 거야. 근데 약속어음은 일정한 금액을 줄게. 내가 주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어음은 좀 이제 내가 줄게. 아니. 약속어음은 내가 줄게. 환어음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일단 부탁할 거야. 이런 느낌. 약속어음은 지급인이 없고 따라서 지급지도 기재하지 않는다. 약속어음은 내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급은 필요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급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지급지는 있어야죠. 수표에는 만기와 수취인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그쵸? 일람출급이니까. 그냥 갖고 가서 달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수표는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과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쵸? 자금이 있는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만약 국민은행이야. 그럼 국민은행으로 지급인으로 해야죠. 내 돈이 국민은행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를 위반한다고 해서 수표로서의 효력이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환어음과 달리 수표는 인수하지 못한다. 어음하고 다르게 수표는 그냥 돈의 일종이라고 보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인수하고 뭐 이러지는 못한다는 거. 자, 선박 소유자 패스.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체 협약에 의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 채권에는 5년의 상자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선지죠. 5년. 사용자의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인 보호 의무에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소멸 기간이 적용된다. 왜? 이거는 근로계약의 수반, 사용자, 회사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이긴 하지만 신의칙상 부수적인 보호 의무를 위반해서 손해를 입혔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민사소멸시효 기간으로 가야 되는 거죠. 상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한국전력공사와 다수의 전기 수용가 사이에 체결된 전기 공급 계약은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나
전기 공급 주체인 공법인은 상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전기 공급 계약에 근거한 위약금 지급 제문은 10년의 민사 소멸 기간이 적용된다. 이거 아니죠? 왜? 공법인도 일단 상법이 적용돼요. 특수한 저기가 적용될 조항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데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 배당이 실시된 경우 회사나 채권자가 주로부터 배당금을 회수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 충실을 도모하고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위법 배당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10년의 민사소멸 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이거는 위법한 배당에 따른 거니까,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니까 10년의 민사소멸 시효 기간이 적용된다는 거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 경우 그 도급계약 기간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자, 이거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인데 그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 그 건설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는 3년, 공사대금 같은 경우는 3년 이렇게 저기 외우고 있다 보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고 그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하자담보 책임이란 말이에요. 수급인의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는 거. 자, 50번. 단체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법 735조 3에 규정된 단체보험에 해당하려면 단체가 규약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단순히 다수의 회사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위 조항상의 단체보험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쵸? 규약에 따라서 체결해야 되고 그냥 여러 명 묶어서 체결했어 이렇다고 그게 단체보험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규약의 의미는 보험 가입에 관하여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보험 가입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까지 단체 내부 협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반드시 이런 부사어 나오면은 일단 의심을 하고 봐야 돼요. 그쵸?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보험 가입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까지 규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 단체보험은 타인의 생명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쵸? 뭉뚱그려서 하는 거니까. 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보니까 저도 모르게 보험이 가입돼 있더라고. 이거 뭐예요? 라고 전화했더니 회사 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 수익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다.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단체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 수익자로 해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계약자 자신, 이 피보험자 구성원이 사고를 당하면 제가 돈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때에는 단체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피보험자의 상법제 731조 1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나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완전 생뚱맞은 제3자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를 보험자로 지정할 때는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규약에서 보험 계약자를 수익자로 한다 이렇게 해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피보험자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 보험 수익자로 해서 너한테 사고 나면 이 사람한테 돈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죠.